실무교육기관으로 신청을 일단 했는데요. 실사를 나와봐야 돼요. 실사를 나와가지고요. 일단 뭐, 오늘까지가 접수기간이라서요. 접수하면 다시 실사를 나오나 봐요. 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는데 강원도가 제일 까다로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강원도는 뭐 반드시 뭐 강사가 강원도 출신이어야 되고요. 강원도 지역 사람이어야 되고 뭐 아무튼 뭐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섭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요. 아니 무슨 강사가 어떻게 강원도 사람은 강사를 안 하고 옷을 어떡할 거야 그러면. 참나. 그러니까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까득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또 전입신고하고 나면 또 자기가 또 거기에 선생님한테 말하기 참 어려운 게 이게 뭐 아파트 대출권이나 여러 가지 막 이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또 주소지를 이전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요. 또 그런 것을 또 얘기하면은 또 자기의 사정을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또 안 들으면 되는데 또 안 들어야 될 걸 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 선생님한테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무슨 말을 했지. 자요. 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해서 소유권이요. 소유권은요. 1번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용하고 처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이 이거예요. 법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 우리가 물권 법정기 혹시 기억났는지 모르겠는데 소유권은요, 뭐요? 사용 수익이 없는 처분만 하는 소유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 아까 했었죠. 토지의 소유권은요, 경계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현실의 경계가 아니고 어떻게? 지적공부상 경계, 이렇게요. 2번, 우리가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토지가 일부가 유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실 당시에요.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복구할 수 있다. 원상토네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유실 당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한다. 토지가 포락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건물이 뭐가 됐다? 철거됐다. 멸실됐다는 말이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가 포락된다. 그러면요. 2번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요. 두 번째 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얘기하고 토지가 포락되죠? 그러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이죠. 다른 말로 뭐다? 건물이 멸실이다 이 말이죠. 다시 소유권을 말 수 없다. 취득할 수는 없다. 다시 성토되어도 다시 취득할 수 없죠. 다시 성토 거기다서 국유 이렇게 국유 국가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미채굴 광물은 언제나 국가고요. 국가. 그 다음에 맨 끝에 써요. 광업권은 혼동 X라고 쓰세요. 광업권은 혼동 X. 그래서 광업권은 혼동이 되지 않아요. 자, 2번요. 여러분요.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의라고 되어 있죠. 1번.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되죠. 그래서 인접해야죠. 인접. 상린은요. 그래서 격진 안 되고 부동산이고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에서 밑으로 거. 2번.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되고 밑으로 그거. 알았죠? 그럼 소유자가 돼야 밑으로 보면 2번에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으로 줄 그으라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관계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민법의 규정이죠. 거기다서 등기 X라고. 등기 X. 민법의 규정 등기 X.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규정된 상린관계 내용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으로 되어 있죠. 준용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화살표 놓고 나서 아무 말 안 써놨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려고 써 거기다가 전세권자는 화살표 옆에 아무 말 없잖아요. 전세권자는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전세권자는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직접. 왜냐? 그걸 바로 준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상린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245조. 그 다음에 지하시설에 관한 244조죠. 무슨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강행 규정을 할 수 없고 가로를 열고 닫고 임의 규정 이렇게요. 그럼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 뭐예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지하 시설 뭐예요? 지하 시설 물에 가는 거죠. 물 나중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우리가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공로죠. 공로는 공중의 도로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에 서로가 인접해 있죠. 인접했으면 을은요. 이게 지금 뭐죠? 길이 지금 막혔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맹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위요지다.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위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을 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죠. 길을 내달라. 알겠죠? 길을 내달라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래서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이 을을 뭐라 하냐?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하고요. 통행권자, 주의토지 통행권자.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통행지 소유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통행지 소유, 통행지 땅의 소유자잖아요. 여기는요, 주의토지 통행권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주의토지를 뭐라면 남의 땅을 지금 을이요, 남의 땅을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상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상 의무인데 보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고, 채무 불이행. 여기서 도로를 폐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돈을 주지 않으면 을은,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해봐. 이 건물에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자다. 건물의 전세권자죠. 이 건물의 전세권자도 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땅 주인이 갑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건물이 을의 것이다. 을도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고, 이 건물의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 이 땅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주장할 수가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맹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요지에 누구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또는 건물,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에 있는, 인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자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통행로를 말 수 있다?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로를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이 남의 땅을 걸어다닐 때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되죠? 만약에 을이 만약에 보상했다? 을이 보상을 했다? 그럼 을이 보상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여기를 보상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보상을 했다.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는 더 이상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허락받은 자는 더 이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은 허락받은 자는 보상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인데 봐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을이 만약에 이 길을 점유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그럼 어때요? 갑은요, 걸어다니라고 했지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요. 그런데 을이요, 점유하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니죠. 통행만 하는데요. 갑이 을한테 인도를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을이 갑한테요, 여기에 통행하기 위해서 길을 내야 되니까 이만큼의 토지를 자기한테 인도해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뭐만 한다? 통행만 하는 것이죠, 통행. 그 다음에 이것은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니까 어떻게 돼요? 권리에 대한 방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해물이 뭐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쪽으로 길을 내기는데 여기에요, 돌담이 있어. 이 돌담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돌담이란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방해물은 무조건 철거가 되거나 제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요, 땅이 너무나 진흙탕이어가지고 도저히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진흙탕에서 도저히 걸어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흙탕에서 도저히 걸어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다가 포장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곳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고 개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요, 돌계단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모래를 깔 수 있고요. 모래.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통행이잖아요. 통행을 언제 통행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현재요. 현재 이용 상황이요.
현재 이용상에 맞게끔 그래. 현재 이용상황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폭이 4m잖아요. 그럼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재에 맞게끔 인정하면 돼요. 이런 봐봐요. 우리 학원에서 이 정도 도로 통로는요. 학원 통로 치고선 큰 거잖아요. 커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 현재 이용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런 상태를요. 가서 걸어다니면 걸어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부딪혀서 못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길이 조그만 길이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이용상에 맞게끔. 그러니까 길이 조그만 길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는요. 차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현재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봐봐.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어. 이미. 그래도 현재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장차의 이용상에 맞게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장차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에 이미 도로가 있어. 이미. 도로가 있어. 이미.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 사람 팔짝 뛰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통행로는 뭐가 된다? 없어지는 것이다. 살짝 가면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되어 있죠. 그럼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도로가 이거 갑하고 공유인데 이걸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 이게 일부를 양도한 거예요. 일부만 양도요. 그래도 뭐죠? 어떻게 되냐? 이 인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맹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맹지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맹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이전에 맹지가 새롭게 생겼죠. 생기면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또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여기 병이죠. 병이 뭐다? 승계인이죠. 승계인하고 관계에서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 양도나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생기면 위요지가 생기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승계인 간에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의외로 잘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만 한번 보면 그냥 끝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이요. 통행권자는 뭘 한다?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에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진다. 이는요 이미 통로가 있죠. 그러면 이미 통로가 있는 경우는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요. 뒤에서는요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지사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고. 너희는요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끝에 구체적 이용 상황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통행로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미은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피통행지가 어디죠? 갑이죠? 갑당. 알겠죠? 피통행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통행을 보면요. 기억. 현재의 토지, 현재가 중요하죠?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이 되는 거지. 무조건 건축법에서 3m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3m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일단 통행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토지 위요지에 접하는 공로가 여기 있죠? 여기가 위요지죠? 여기에 접하는 길이 생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고요.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죠?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죠? 그러면 다시 더 큰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미음은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지금 을이죠,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하고요. 비읍은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권리죠.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이 있죠. 그건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되고요. 당초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철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니은요, 모래를 깔거나 돌 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말 수 있다. 포장하는 것이 뭐가 돼?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명의 신탁자. 이건 봐봐. 명의 신탁자는요, 봐봐. 여기 이 사람이 명의 여기가요 A가 있어요. A가 신탁자란 말이죠.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란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렇죠. 제3자의 관계에서는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신탁자는 소유자로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보면 뭐냐면 주거의 자유 줄거봐. 주의토지, 5번이요. 맨 앞에 주의토지 통행권 줄거봐. 주의토지 통행권 이것을 뭐란다? 법률이죠. 법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줄거봐. 헌법이죠. 헌법. 그러니까 법률하고 헌법은 누가 더 우선한다? 헌법이 더 우선하죠. 그러니까요, 법률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77번이요. 2번을 보셔요. 2번. 분할이라든가 일부 양도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1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 그래 됐죠?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뭐는 무상 통행권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게만 적용. 비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통행권이다? 유상통행권이다. 이렇게. 유상통행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요. 분할이죠. 분할로 인하여 그러면 또 토의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3번은요. 인지사용에 대한 상린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면 인지사용 그러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봐봐요. 우리가 토지가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리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갑의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 을은 갑한테요. 토지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노하죠. 그럼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 땅은. 그런데 주거는 주거의 자유는 보호된다고 그랬죠. 헌법상의 권리란 말이죠. 남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허락이 있어야 돼. 만약에 허락을 안 하죠.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럼요, 인지 보면은요, 이웃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고요,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뭐라 나왔죠?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대한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에 관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2번 봐요. 2번에요. 까맣게 된 거 다 줄고 동그라미. 까맣게 된 거 다 동그라미. 뭐라고 지금 돼 있어? 까맣게 된 거?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특수한 간섭이 있다. 알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특수한 간섭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관습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럼 관습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 2번이나 나왔어.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 특수한 관습이 있다. 저하수를 용소하면 하가 뭐지? 하는 뭐요? 하하지 뭐요? 하. 알겠죠? 그래서 저하수를 용서 아니에요? 용서라고 써놓고 선은 없다고 찾으면 골치 아파. 알겠죠? 왜냐면 시골에서 상경한 지 얼마 안 돼. 아직도 사투리가 남아있어. 용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용서 아니에요. 나름대로요. 법조문을 갖다 놓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갖다 놓고.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어떤 미친놈이요. 아니, 저수, 배수, 인수면 그냥 저수라고 해야지. 우리 시험에는 배수인가 인수인가로 나왔어. 알겠죠? 저하수를 해놨는데 저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 법조문의 제목이 뭐가 중요하다고. T를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수, 배수, 인수 이렇게 되는데 저를 빼고 인수인가 배수가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없다고 알겠죠? 아무튼 어떤 놈이죠? 걔는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저수, 인수, 배수죠? 그럼 여기는요 저수, 인수, 배수 이렇게 세 가지로 암기해야 돼. 저수, 배수, 인수. 알겠죠? 하류의 란, 수류의 변경. 저하수를, 를 없어, 를. 알겠죠? 저하수를 용수권. 소통공사. 소통이 뭐죠? 뭐 뚫는 거, 막힌 게 뚫는 거 있죠? 소통공사. 저하수를 용소, 하 없어, 하면 없어. 면 공유하천.
다음에 공유하처는 뭐죠? 다 같이 쓰는 것들 있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시골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다 같이 쓰는 우물들 있잖아요. 공유하천,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 경계표 담 국어. 알죠? 경계 근방의 건축. 알겠죠? 특수지역권이 뭐죠?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 하면 일정한 주민이라서 주민을 일정한 주민. 우리 보면 시골에 보면 시골 전체 주민들을 위한 땅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알죠? 일정한 주민. 옆줄 긋고 그걸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역권이라고 그래. 인역권. 특수지역권은 말만 지역권이 그것은 인역권이야.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역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저 하수를 용수하면 공경받는다는 특수한 간섭이 있다. 저수, 배수, 인수. 그놈만 조심하면 돼. 알겠죠? 희한하게.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용수권의 승기라고 있나요? 거기 줄 그어봐. 용수권의 승기가 줄 그었어요? 가운데 보면 용수권의 승기라고 돼 있네. 두 번째 줄. 거기다 써 밑으로 줄 그어가지고 뭐라고 써야만 용수지역권과 유사라고 써. 용수지역권과 유사.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여기 보면 용수권의 승기라고 돼 있죠. 용수권. 그런데 이거 원래 상린관계잖아요. 지역권에 보면은 상린관계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다? 용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용수권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보면 지역권에서 또 나오니까요. 그럼 4번 보세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경계는 뭐라 돼요? 그래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말 수 있다. 설치. 공동비용으로요.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니까 공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의 비례죠.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뭐라 나온다? 우리가 요 공사비용, 이런 공사비용은 어떻게 돼요? 절반이에요. 절반. 공사비용은 뭐? 절반. 측량비용은 어떻게 돼요? 측량비용은 어떻게 해요? 토지 면적의 비례예요.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만 한다? 비례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은요.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뭐를 넘을 때? 경계를 넘을 때.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요. 그럼 수목가지가 이러면 경계를 넘으면 어떡하죠? 가지의 제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거를 청구하죠? 화장실 한번 안 갔다면요. 그때는 청구자가 임의로 제거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청구권자가 임의로 가지를 제거해. 임의로. 그럼 먼저 수목가지는 어때요? 제거를 청구를 해. 그런데 제거하지 않아? 그러면 임의로 제거를 해. 그런데 수목뿌리는 목근이라고 그래. 나무 목자 뿌리 근자 목근. 이 목근은요. 임의로 제거를 해. 이것도 바꿔. 뭐라 하냐? 수목의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고 수목의 뿌리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이렇게. OX, X 이렇게. 3번. 건물을 축조하죠. 축조. 건물을 짓죠. 그러면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줄 그어봐. 그다요.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반 미터 이상은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그 다음에 그런데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손해배상만 거기다가요. 건물 철거 청구 X. 건물 철거 청구는 안 돼. 뭐만 청구한다? 뭐죠?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 다음에 4번은요. 경기로부터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차면시설. 여러분요, 혹시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 있는 모텔들 있죠?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 있는 모텔들은 좀 길하고 가까이 있거든. 그런데 모텔도 보면 모텔 창문 옆에 밖을 이걸 다 막았어, 안 막았어? 막아놨죠? 차양 해놨죠? 그걸 차면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면시설. 알겠죠? 차면시설. 몇 미터 이내? 2m 이내. 5번요, 우물. 용수도 물 숫자죠? 하수도 물 숫자죠? 오물이죠? 우물, 용수, 하수. 물이죠,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죠?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이것도 아까 우리 말했죠? 지하시설. 여러분요, 4번하고 5번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죄송해요. 3번하고 5번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 알겠죠? 임의규정. 그 다음 저수지 국어 지하실은 얼마다? 지하시설하고 지하실하고 다르잖아요.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죠. 지하실은 깊이의 반 이상. 깊이.
깊이의 얼마 이상? 반 이상. 깊이의 반 이상 이렇게. 말이 다르죠 지금. 자 지금부터요 다시 보도록. 여러분이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하거든요. 뭐를 보냐면 취득시효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취득시효. 자 이거 취득시효요. 한번 보세요. 취득시효 이런 뭐냐 이런 거죠. 여기가 무실등이죠. 무실등이요. 토지가요 갑이죠.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고요. 이 사람 어디서 미국에서 살고 있죠. 여기요 이 사람이 점유하죠. 점유하는데 어떻게 점유하느냐. 여기서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원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 점유죠. 그래서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를 해가지고 몇 년이요? 20년이죠. 그럼 여기서 뭐냐? 여기서 20년 되면 245조. 이 245조는 뭐냐? 법에 의해서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45조 법정채권이라고 얘기해요. 법정채권 245조에 의해서 뭐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뭐가 나와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몇 조에 의해서? 245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말하는 게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245조에서 법정채권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러면 이 245조 20년이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해요. 취득시효. 무슨 말이냐? 취득할 수 있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된 것을 뭐란다? 그래서 우리는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소유권이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말이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말은 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 별로 구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를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뭐냐면 우리는 항상 구조가, 취득시효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누가 해야 돼? 을이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명의상을 한번 볼까요? 이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을이고요. 여기 이제 갑이라고 해봐. 갑을 뭐냐면 수탁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탁자 이름으로 뭐가 되죠?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누구죠? 을이요. 을이 신탁자죠. 이렇게 신탁자가요. 보통 뭐 하고냐? 점유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등기를 좀 맡기자 이렇게 맡겨놨단 말이죠. 그리고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갑한테 등기 돌려달라고 했더니 갑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원래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원래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원래 내 거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요 꼼짝없이 당하죠. 등기가 갑으로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을이 뭐라 하냐?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러면 목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죠? 자기가 점유하고 있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죠? 갑 앞으로 돼 있죠? 내가 점유해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했다.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는 원래 누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뭐가 되죠? 소유자잖아. 소유자.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도 갑 앞에 돼 있어도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잖아. 신탁자. 그러니까 뭐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항상 어떤 구조가 돼 있으면 점유는 갑, 등기는 을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유재산은 있죠. 이 국유재산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행정재산하고요. 행정재산. 그다음에 뭐냐? 그래서 일반재산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럼 일반재산을 뭐라고 하냐? 잡종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이요. 이것은 시효취득이 되는데 이것은 시효취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일반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20년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시 행정재산으로 바뀌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종종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아까요? 법인이죠. 이 법이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뭐를 하게 되면 점유를 하게 되면은 20년에 점유를 하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국가가요 자기네 땅인 줄 알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차량을 통행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는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입증을 했는데 설령 입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시효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등기가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뭘로 되어 있다? 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모두 몇 년이죠? 여기요? 90년이죠?
90년에서 여기서 몇 년이다? 여기서요 20년이죠. 아니 2010년이죠. 2010년. 그럼 여기서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럼 20년이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등기 청구권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래서 채권이다. 이렇게 채권. 알겠죠? 그래서 채권이죠. 그러면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요. 누가요?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해.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넘겨. 병한테 넘겨.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의 뭐라 한다? 점유의 승계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의 승계 이렇게요. 점유가 승계가 되죠. 그럼 점유가 승계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죠. 하자는 승계하는데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라고. 이걸 등기 청구권이 뭐죠? 법률 효과죠. 왜요? 법률 효과죠 이게요? 등기 청구권이 왜 법률 효과예요? 왜 법률 효과 얘기해요?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죠. 그 법률 요건에 의해서 대금 청구권하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것을 결과로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점유는 승계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는 채권으로서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의뢰 권리를 뭐 할 수 없고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직접 어떻게 한다고?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행사라는 거. 대위해서 행사를 해요. 대위해서요. 직접 행사하는 거 같이 대위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건 채권인데요. 채권은 뭐가냐?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소멸시효는요 점유를 뭐하고 있다?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뭐한다? 상실하죠.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죠. 여기서 뭐가냐?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어. 시효 이익의 포기. 그러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요 즉시로 소멸을 하죠. 즉시. 당장 없어지죠. 그런데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가 하냐? 누구한테 하냐?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었는데 한번 매수 제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20년에 대해서 매수를 제의한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은요 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죠. 여전히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뭐를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걸 매수 제의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의뢰한 사람이 20년에 대해서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그것은 소급해서. 언제부터? 90년부터 이것을 우리는 소급해서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을 하죠. 원시 취득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20년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가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아직 미등기다. 알겠죠? 을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직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첫 번째요 토지 인도 청구. 토지를 내 거니까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요 저기 있는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을이요.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세 번째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부당이득이나 또는 불법 점유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요? 아직은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을이 점유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결국 이 을은 남의 땅을 처음부터 점유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땅을 자기가 점유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얻은 것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고,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점유자니까 불법 점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 없다? 없고, 여기서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을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은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갑과 을 중에서 을의 권리를 지금 다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을이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그래. 등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요, 1번에 A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런데 2번에 갑의 등기는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갑의 등기는 무효예요. 이 무효인데요, 여기 지금 3번이죠. 3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A죠. 진정한 소유자 A를 뭘 해서 대위에서 갑의 등기를 뭐하고 말소해. 말소하고 다시 A에서 자기 앞으로 뭘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이전 등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럼 무효인 등기에서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를 대해서 일단 등기를 말소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림이 두 가지만 그리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뭐죠? 점유자에 관한 것을 쭉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정리하도록. 자요, 여러분요, 점유 취득시효는 매도 몇 가지냐? 취득시효는 네 가지 형태가 있죠. 크게는요, 적게는 뭐죠? 적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부동산 물권, 하나는 동산 물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보면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이고 자주평은 공연이고, 등기부는 10년인데 자주평은 공연 플러스 선의 무과실. 동산은요, 일반은요 10년이죠. 자주평은 공연. 단기죠, 단기. 자주평은 공연, 선의 무과실. 그러면 몇 년? 5년, 이렇게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20년짜리는 10년으로, 10년짜리는 몇 년으로? 5년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체란 봐봐. 78페이지 주체요.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법이라니 사단, 재단도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니은에 줄거 봐. 법이라니 사단 또는 재단, 이것도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취득시효의 대상이죠.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죠. 점유 취득시효는 되죠. 일부를 점유, 그건 되지만 등기부는 일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는 뭐죠? 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래서 기업,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분필 절차를 밟은 후 시효 취득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요, 부동산의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왜요? 우리가 부동산 일부는 등기가 안 되죠?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는 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되죠. 그런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일반재산이 취득시효가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무슨 재산이 되면 행정재산이 되죠? 행정재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D은 자기 소유 부동산, 말했죠? 명시상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될 수 있고, 늘 중요하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그럼 공용 부분 가로놓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죠? 이러한 경우는 취득시효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미음은요, 계속되고 표현이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는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알았죠?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비음은요, 점유자가 그랬죠? 점유자가. 이 점유자가 누구라고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점유자가 그러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자주 점유 추정. 이 말이죠?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상대방이죠. 시효 취득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하죠. 그 다음에는 기산점이죠. 기산점은요,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기억이요.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니은에서는요,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죠. 그러면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지금은요, 90년부터 지금 2016년이죠. 그럼 2016년이면 지금 20년에다가 26년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취득시효에 의해서 등기를 청구할 때 20년이 중요해요? 26년이 중요해요? 20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요,
90년부터 점유했다 이럴 필요 없죠. 나는 95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몇 년이다? 21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미음은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비음은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의 의사 이것을 뭐란다? 자주라고 하죠. 자주. 자주 점유 이렇게요. 자, 3번 기산점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기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뭐한다? 바뀐 경우 이렇게 됐어요. 소유자가 뭐한 경우? 바뀐 경우 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 말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밑에 2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죠. 완성 후 등기 전에 보면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여기요.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소멸시효. 자, 보죠. 점유가 계속 동그라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 이유는요. 점유가 상실 동그라미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 자, 디귿은 점유가 계속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를 상실 세 번째 맨 끝에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바로 상실에도 몇 년 있어야 돼? 10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되어 있나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가로로 묶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가로 묶었어요? 그럼 다시 읽어. 디귿. 점유가 계속되죠.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하더라도 지금 가로 한 거 읽지 마.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10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읽어 이제 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언제다? 즉시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 자체가 아주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엉뚱하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니을 봐봐. 니을은 매수를 제외하죠. 매수 제외는 두 가지가 있다 없다? 두 가지. 즉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다?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미음은요? 시효이익의 포기죠. 이러면 시효이익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한다. 자, 이번요. 점유의 법률효과 승계 여부죠. 법률효과 줄 것이고 등기 청구권 이렇게. 등기 청구권. 점유의 법률효과 승계 여부죠. 뭐다?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자, 기억.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하지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니은에서 뭐라 나왔죠? 첫 번째 끝에요. 전 점유자의 원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를 뭐한다? 대위 행사해야지 직접 자기한테 등기해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다? 소급표죠. 그럼 소급표는 뭐냐? 여기에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다. 아직 등기가 안 됐다 해서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기억을 보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소유권 취득의 유력은 언제로? 점유를 뭐한테? 개시한 때로 뭐란다? 소급.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은요. 맨 끝을 보면 원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원 소유자 즉 갑은 을에 여기 갑은 을에 대해서 첫 번째 토지 건물 전유분의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면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된다? 원인 무효. 원인 무효 되죠? 여기 원인 무효. 그럼 원인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뭐를 하고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자, 니은은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아무리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취득시효는 반드시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알겠죠? 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요. 자, 시효 취득자하고 등기 명의인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봐봐. 여기 지금 2번이요. 2번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해놨어요.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봐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뭐죠? 점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몇 년이 지난다? 20년이 지나죠? 20년. 20년이 지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이 특정인이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누가요? 을이 갑에게 청구하죠. 그러면 여러분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죠. 채권은요? 그럼 봐봐. 지금요 이제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 병으로 등기가. 그러면 이 병은요 을에요 완성사실. 시효 완성사실. 완성사실을 알든 모르든 알든지 모르든지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소유자가 돼. 소유자. 아, 여러분요, 오늘 오후에요. 오늘 오후에 그 뭐냐면,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그 민법 총칙부터 요약을 할 거예요. 왜냐면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부터는 바로 그 뭐죠?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문제풀이 들어가니까요. 요약을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초문제 지문집 있죠. 그것은 여러분요 다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요,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 알겠죠? 오후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요일 있죠? 토요일도요,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하려고 했더니요, 일요일날은 누가 또 나가 촬영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고, 내일 있죠, 내일. 내일 있죠? 내일 제가 다른 데서 행정사 강의가 있거든요. 6시에요. 강의가 있는데, 내일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좀 이따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뭐죠? 그쪽, 어디죠? 거기 에듀윌 쪽하고요,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촬영이 잡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3일 정도 하면은요, 3일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제가 강의가 하루 내일 빈데요. 내일 그래서 거기 뭐죠? 행정사 그 2차 지금 행정시험이 끝났거든요. 2차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3일 정도 하면은 얼추 뭐죠? 민법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민법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하고 순서대로요. 채권법하고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그래서 순서대로요. 요약을 먼저 간단하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뭐죠? 그 강의를 들을 때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들을 때는 공부가 이제 전혀 너무 안 돼 있으면 이 강의는 조금 듣기가 힘들겠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이것만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요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추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도 모르든 일단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알도 모르니까 악이든 선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이 병이 만약에요 뭐란다?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을이 있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갑이 을이 등기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여기서 병으로 등기를 넘기죠. 그러면 이 병은 적극가담할 말이 없다 해봐. 그러면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런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를 못해. 그러면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되죠? 다시 20년. 다시 20년이 흘러야 돼요. 다시 20년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것을 뭐란다?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2차 20년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0년이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죠. 이걸 2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등기가 을에서 병에서요 갑으로 다시 이걸 복귀가 돼. 다시 복귀가 되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귀가 되면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몇 년 가면 돼요? 20년이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요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절대로 없냐? 채무, 불행이란 말이 절대로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갑하고는 채무, 불행은 절대로 없다. 그런데 여기 갑 있죠? 갑이요 을의 완성사실.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뭐하고 알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고, 여기 모르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알고 넘기죠?
알고 병한테 넘긴다. 그러면 이것을 뭐하죠?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모르고 넘기죠? 모르고 넘기면 이것을 뭐란다? 적법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고 넘긴다. 알고다 불법, 모르고다 적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등기죠? 이렇게 등기요.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점유죠? 점유가 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이냐? 17년이요. 17년 만에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요. 병으로. 그러면 여기서 몇 년만 기다렸다가 3년. 3년만 기다렸다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대상 청구요. 그러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신 상으로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대상 청구권은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등기가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점유가 있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어. 을이요.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 돼서 먼저 1번 을이 갑한테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행사를 했어. 등기해달라고 했어. 그랬는데요. 이 갑의 땅이요. 서울시에 소용이 되는 것이 있고 이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매도하는 것이 있어요. 매도. 그럼 병한테 매도하면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이행불능. 여기 이행불능으로부터 여기서 뭐한다? 수용보상금이 나오고 매매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 매매대금을 나한테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걸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수용이라고 시험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시험에 다른 국가고시에 매도했다 병한테. 똑같은 말이죠. 매도해도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매도해가지고 받은 매매대금 그것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림 자체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면 돼요.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요. 자,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 자, 맨 끝에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아마 정답의 1순위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자, 2번은요. 원소유자는요. 아무리 취득시효가 완성돼도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될 때까지는요. 적법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뭐하고? 모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제3자에게 뭘 했다? 처분. 제3자에게 처분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을 완성된 사실 모르고. 그런데 3번은요. 알고 제3자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제3자에 대한 관계죠. 이거 봐봐요. 제3자와의 관계예요. 제3자는 시효가 완성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1번.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등기가 있기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시효 취득자를 뭐 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주는 거 봐요. 시효 취득자는 거기요. 시효 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봐봐. 어떤 사유로 갑에게 다시 복귀가 되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사유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죠?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3번은요.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악이라고 써. 알면서 악이. 여기요. 병이죠. 알든 모르든이죠. 알면서 취득했다. 그래도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4번의 경우는요. 제3자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봐봐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이거 복귀되면 좋잖아요? 복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흐르면 돼? 20년. 그래서 20년이 흐르죠? 그러면 몇 차의 취득시효?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6번은요. 완성 전 소유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성 전 소유자 변경 이렇게요. 2번은요. 니은 봐봐. 니은 시효 완성 전 몇 년이죠? 17년. 시효 완성 전 알겠죠? 시효 완성 전 이렇게 됐죠? 17년. 그 다음에 제3자가 부동산을 영사하여 그 뒤 시효가 완성 20년. 그러면 두 번째 줄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 20년 당시 등기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7번은 여러분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번 봐, 8번. 8번에 나서 제3자의 제3자 X라고 써, 제목에다. 8번에다가. 제3자 X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7번, 8번, 9번은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 봐봐. 우리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요, 점유죠, 점유고, 여기가요, 여기가 등기, 여기가 미등기야, 미등기. 미등기된 부동산이 있어요. 미등기가 부동산이 여기서 몇 년이 되냐? 20년 되죠, 20년? 20년이 돼가지고요. 여기 있어요. 미등기가 원래 갑의 거였거든, 갑. 여기, 죄송해요, 을이죠? 우리가 여기가 갑이었는데요, 갑. 미등기인데요. 20년이 돼가지고 우리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더니요. 갑이 여기다가 무슨 등기를 하냐?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미등기도 갑의 거죠. 보존 등기라도 누구예요? 갑의 거죠.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보면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등기죠? 등기고, 여기가 점유죠? 점유인데,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 을인데요. 여기 20년에서 20년이 됐는데요. 갑이 뭐냐냐?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하고요. 여기요, 갑다시가 상속인이요. 상속인. 갑하고 갑다시는 동일하죠? 포괄승계니까. 그래서 을은 갑다시 상속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마 8번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등기요. 여기는 점유라고 있죠? 점유에서 여기요, 갑이고, 여기 을이죠? 여기서 몇 년이 됐냐? 20년이요. 20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등기를 청구했더니요. 여기서 갑에서 여기서 누구냐? 병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 뭐냐? 이 사람은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요,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갑한테 명의 신탁을 했다가요. 명의상이 뭐가 되냐? 해지가 돼요. 해지. 명의상 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왜요?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했다 이 말이죠.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는 누가 소유자다? 원래는 제3자 입장에서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죠. 해제가 돼가지고 신탁자 앞으로 넘어가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신탁회사란 말 들어봤죠? 신탁회사? 우리 여러분 그 아파트 부장 받고 상가 부장 받고 그러면 돈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시행사대 집어넣어야 돼? 신탁회사에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요, 시행사다 집어넣거나 시공사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보호를 절대로 못 받아요. 알죠? 어디 가야 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신탁회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알죠? 자, 그럼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예요. 신탁자고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이 됐냐?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 사람은 수탁자예요. 수탁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요, 신탁법이요. 신탁법상 수탁자예요. 이 사람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이 신탁법상 수탁자는 무조건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새로운 소유자가 돼요. 우리가 신탁하죠. 이런 보면 나중에 이러면 뭘 가서 보냐면요. 먼저 토지 신탁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토지 신탁이요. 그럼 여러분 토지 신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토지 신탁. 그럴 때는 우리가 국민은행 보면 여러분 들어서 보면 토지 신탁을 치면 국민은행에 보면 토지 신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요, 국민은행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하고 나온 건 이제 뭐냐?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 둘이 계약서가 있죠. 그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고 수익이 얼마가 나오면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하는 것이 신탁 원부에 자세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은행에서 이 토지를 완전히 가져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개발해야지. 한창 개발하고 있는데 나는 모텔 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난 모텔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와서 딴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신탁법상이 되면은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명의상은 어때? 그냥 명의상은 원래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신탁법상 신탁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신탁법상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탁법상 수탁자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죠?
해제가 돼서 수탁자에서 신탁자한테 넘어가죠? 대항할 수 없어요. 미등기 건물이 등기를 해요. 똑같죠? 대항할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아니, 피상속인이고 상속이죠? 똑같죠? 포괄승계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공시법에서 여러분 그 신탁, 특히 신탁된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신탁은 신탁 등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뭘 봐야 돼? 신탁 원부를 봐야 돼. 신탁 원부. 여러분 그래서 등기를 뽑을 때 신탁 재산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학생들이요, 이거 신탁해서 신탁돼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신탁에 신탁돼 뭐 신탁이사 거지. 그럼 뭐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신탁 원부를 반드시 뽑아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등기부만 딱 보니까 등기부 뭐라 그랬죠? 시험 뭐죠? 신탁법 몇 조에서 뭐 딱 돼 있다. 수탁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 딱 뽑아와.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신탁 뭐죠? 등기가 신탁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밑에 보면 신탁 원부 제 몇 도 써 있단 말이죠. 반드시 뭘 뽑아야 돼요? 신탁 원부를 뽑아야 돼요. 신탁 원부를 뽑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가? 돈 주면은 뭐 말소를 해준다든지 무슨 말이 거기에 다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매매계약하고 특약상 쓰죠. 특약상. 그 특약상을 뭐라고 보면 되냐? 신탁 원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신탁 원부를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를 안 떼고, 그 다음에 또 공동저당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동담보 목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동저당으로 돼 있는데 등기만 딸랑해서 우리가 하나만 딱 가져와, 울고만. 여기 공동저당 돼 있는데 오피스텔이 그러면 보면 아무것도 없어. 뭘 봐야 돼요? 그럼 또 뭐죠? 공동담보 목록을 봐야지. 지금 어디에 분양이 되고 어디에 누가 분양을 받았고 누가 거기에 전세가 들어있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동담보 목록을 뽑아야 돼. 공동저당에서는. 신탁에서는 신탁 등기에서 뭘 뽑아야 돼? 신탁 원부를 뽑아야 돼. 그래야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7번 한번 봐보세요. 7번을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신탁법상 수탁자, 신탁법상 수탁자, 새로운 소유자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다. 이 말은 수탁자한테는 뭘 보냈어? 그대가 등기 청구 X 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 등기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두 번째 명의 신탁이 뭐가 됐어? 해지돼서 명의 수탁자 동그라미 명의 신탁자 동그라미 명의 수탁자로부터 명의 신탁자에게로 뭐가 됐다? 이전이 됐다. 해지가 됐다는 말은 명사기 유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번 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똑같죠? 그 다음에 뭐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무슨 말이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했단 말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미등기였는데 상속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죠? 상속이라고 피상속인은 포괄승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등기 명의인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7번의 기억 니은한테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조금 알란 말이지. 그 다음에 뭐냐면 9번은 뭐냐? 9번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요, 하나 하면 꼭 소유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봐봐. 여기를 그대로 써. 여기 지금 보면 두 가지로 나눴을까요? 이런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점유가 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울로 되어 있어. 여기 20년이 됐어요. 20년. 그런데 여기 90년 하고요. 90년하고 여기 2010년 이렇게요. 그럼 여기 20년이죠. 그런데 여기요, 2005년에 여기 저당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당권. 2005년에. 알겠죠? 이렇게 저당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왜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하죠. 등기하고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90년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90년부터 등기하게 되면 90년부터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이 저당권은요, 갑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놈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원시취득이니까.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죠?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잖아요. 여기 지금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죠? 등기 청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뭐냐면 저당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여러분, 저당권이 채권인지 물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점유에 대한, 공부에 대한, 아니, 공부 아니지. 시험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아니, 우리가 저당권이 채권인지 물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권은 뭐다? 먼저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이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20년이니까 채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자한테 대항 못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기 대항 못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하더라도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해. 20년이 지난 것 이후에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경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신 내가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 돈을 갚는 것을 갑한테 가서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여기서 등기하게 되면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누가 소유자야? 내가 소유자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소유자니까 종전 소유자한테 돈 달라 그런 말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20년이 지나고 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항할 수 없죠.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당권이 이전되면 대항하지 못해.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내가 권리를 취득해. 그러면 내가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내가 변제해야 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돼. 경매가 되면 내가 아웃돼 버리니까. 그러면 경매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 돈을 대신 변제를 해야 돼. 대신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난 다음에 원래의 채무자인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지금 9번이라고 얘기해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가 있기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근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취득시효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5번 대상조건이죠. 대상조건은 법에는 없어. 그런데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줄거봐. 수용 전,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되기 전, 수용 전, 제3자에게 매도되기 전, 알겠죠?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뭘 해야 돼? 행사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했거나 등기청구권을 뭘 해야 돼? 행사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